여러분, 혹시 나만의 술을 직접 만들어보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오늘 그 꿈을 이뤄줄 전략 게임 디스틸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증류소를 물려받아서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이야기, 지금부터 저랑 같이 떠나보시죠. 게임의 시작이 정말 근사해요. 바로 이 문구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증류소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가문의 명예가 달린 거죠. 와, 그냥 보드게임이 아니라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시작부터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막 증류소를 물려받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유산, 그리고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증류주 장인, 그러니까 마스터 디스틸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목표죠? 그럼 이 증류주 장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최고의 술을 만들고 팔고 또 잘 숙성시켜서요. 게임이 끝났을 때 승점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7라운드 뿐입니다. 이 7번의 기회 안에 이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라운드, 매 순간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라운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시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술은 결국 최고의 재료에서 시작되니까요. 네, 바로 이 시장에서 설탕이나 효모 같은 기본적인 재료는 물론이고요. 증류소 성능을 확 업그레이드 해줄 새로운 장비나 심지어는 비밀 레시피까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증류소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쇼핑 시간인 셈이죠. 시장은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든 필요한 기본 재료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본 시장. 다른 하나는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아이템들이 가득한 고급 시장입니다. 물론 고급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한 방을 노릴 것이냐? 바로 이 선택에서부터 여러분만의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재료를 다 구했다면 이제 드디어 이 게임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증류 과정이죠. 네, 바로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접 증류업자가 되어서 술을 만드는 거죠. 물, 효모,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다양한 설탕 카드들을 워시백이라고 불리는 혼합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증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첫째, 내가 넣은 설탕 카드만큼 알코올 카드를 추가합니다. 둘째, 이 모든 재료 카드를 한데 모아서 잘 섞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 술의 원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흥미진진한 마지막 단계, 바로 컷입니다. 섞은 카드 더비에 맨 위랑 맨 아래 카드를 한 장씩 버리는 건데요. 이게 실제 증류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걸 표현한 거래요.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재료가 버려질 수도 있으니 이 순간이 정말 심장 쫄깃합니다. 자, 그렇게 위아래 카드를 한 장씩 걷어내고 남은 카드들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 여러분의 증류주입니다.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카드들을 확인해서 과연 어떤 술이 탄생했는지 볼 차례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은 카드들을 펼쳐봤더니 곡물 설탕 카드가 2장 이상 있다? 그럼 위스키를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식물 설탕이 2장 이상이면 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분명 나는 위스키를 만들려고 곡물 설탕을 넣었는데 아까 그 컷 과정에서 하필 곡물 카드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원했던 위스키가 아니라 그냥 보드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예측 불가능함, 바로 이게 디스틸드의 진짜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만의 술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증류업자로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들여 숙성시켜서 나중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 증류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두 선택 모두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드카처럼 숙성이 필요 없는 술은 바로 팔아서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야 다음 라운드에 더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스키나 럼은 다릅니다.
이런 술들은 숙성을 해야만 진짜 가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이익을 택할 것인가,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숙성을 선택하면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비밀 풍미 카드가 추가된다는 건데요. 매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내 술에 어떤 맛과 향이 더해지는지 모르는 카드가 한 장씩 붙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술을 팔 때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줍니다. 마치 랜덤 박스를 여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7라운드가 모두 끝나면 드디어 최종 점수 계산의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 최고의 증류주 장인이 될까요? 승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물론 게임 내내 열심히 술을 팔아서 번 돈과 점수가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창고에 잘 숙성되고 있는 술들도 점수가 되고요. 증류소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것도 점수,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목표파들을 달성하는 것도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심지어는 예쁜 술병 콜렉션을 모으거나 마지막에 남은 돈까지도 전부 점수로 환산되니까요. 정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증류주 장인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이 낡은 증류소를 물려받아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최고의 증류주 장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디스틸드의 세계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